탈북한 지 8년 만에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남자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목숨 걸고 넘어온 그 강을 다시 건넌 이유가 뭘까요? 2025년 11월 서울중앙지법 법정. 플래시가 터지는 방청석 사이로 30대 초반의 한 남자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우진. 손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꼭 쥐고 있었죠. 사진 속 여인은 그를 향해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판사 정윤석이 입장하자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검은 법복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피고인 강우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판사의 차분하지만 무거운 목소리가 법정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객들은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법정의 정적을 깼습니다. 그 순간 우진은 고개를 들어 판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만나러 갔을 뿐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탈북민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다니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그 사진 한 장. 거기에 모든 이유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이야기는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7년 1월 영하 25도의 압록강. 얼음장 같은 강물을 건너던 25살의 우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단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이를 악물고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발이 시렸습니다.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팡! 멈춰! 쏜다! 인민군의 고함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우진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총알이 얼음을 맞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탁탁. 얼음이 깨지는 소리, 물에 빠지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 우진아, 넌 살아라. 엄마는 괜찮으니까. 제발 살아라. 어머니는 우진을 먼저 보냈습니다. 자신은 늙었으니 도망칠 수 없다며, 아들만은 살리고 싶다며, 자신은 뒤에 남겠다고 했습니다. 강 건너편 중국 땅에서 돌아본 우진의 눈에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어머니의 작은 손짓이었습니다. 눈 내리는 밤 손전등 불빛 속에서 작별 인사를 하는 어머니. 그리고 그 순간을 휴대폰으로 담은 흑백 사진 한 장.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그것이 우진이 가진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남한에서의 8년이 흘렀습니다. 우진은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상담사 한영미 선생님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진 씨, 이제 새로운 삶을 사시는 겁니다. 과거는 내려놓으세요. 여기선 자유롭게 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진은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 사진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아프지 마세요. 꼭 다시 만나요. 억양을 교정하고 컴퓨터 자격증을 따고 기계공학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동료들은 우진을 좋아했습니다.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라고요. 낮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의하고 도면 그리고 커피 마시고.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여전히 압록강을 건너던 그 25살 청년이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이 있는데 북한에 계신 어머니는 뭘 드시고 계실까? 배고프시진 않을까? 그리고 2025년 9월 어느 평범한 수요일. 평범한 일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어머니 위독. 시간 없음. 만나고 싶으면 연락. 짧은 문자였습니다. 우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8년 동안 기다려온 연락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두려웠던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우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사진을 들여다보며 고민했습니다. 가야 하나?
하지만 불법이야. 잡히면 감옥이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우진의 결심은 확고해졌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며 우진은 알았습니다. 가야 한다고.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홍대 뒷골목의 작은 카페. 을씨년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우진은 검은 선글라스를 낀 남자를 만났습니다. 황석범. 40대 남자는 자신을 브로커라고 소개했습니다.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묘하게 불안한 느낌이 들었지만 우진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폐렴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황석범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마치 사업 이야기를 하듯이 냉정하고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우진은 목이 메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 잔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진이 물었습니다. 돈 3천만 원. 그러면 안전하게 모셔올 수 있습니다. 중국까지 모시고 거기서 비행기 태워드리죠. 3천만 원. 우진의 통장 잔고는 800만 원이었습니다. 8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월급의 절반을 저축했습니다. 외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옷도 사지 않았습니다. 오직 언젠가 어머니를 만날 나를 위해서요. 하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절반밖에 없습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황석범은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직접 가시든가. 난 자선사업가가 아니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카페 안에 음악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직접 간다? 다시 북한으로? 우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가야 한다. 어머니를 만나러. 어머니를 직접 데려와야 한다. 방법이 있습니까? 우진의 질문에 황석범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황석범은 배낭에서 지도를 꺼내 펼쳤습니다. 압록강 상류 경비가 느슨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손톱이 더러웠습니다. 새벽 2시가 가장 안전합니다. 경비 교대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엔 딱 10분간 공백이 생깁니다. 확실합니까? 우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100% 확실합니다. 제가 3년째 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밤 준비하시겠습니까?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 순간 그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진은 어머니 사진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 2시간.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장에서 손님들에게 웃으며 채소를 팔던 어머니. 손이 거칠었지만 따뜻했던 그 손. 겨울이면 자신의 옷을 벗어 우진에게 입혀주시던 어머니. 우진아, 넌 춥지? 엄마는 안 추워. 이거 입어. 그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법을 어기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우진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야. 어머니를 구해야 해. 그는 배낭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현금 60만 원, 태양광 충전기, 오프라인 지도, 손전등, 칼, 로프, 그리고 그 흑백 사진.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빠뜨린 것은 없는지. 하나원의 한영미 선생님께 전화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선생님, 가족사로 일주일 정도 휴가를 내야 할 것 같아요. 친척 중에 아픈 분이 계셔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우진은 처음으로 선생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우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금요일 저녁 같은 탈북민 친구 준호와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를 마시며 준호가 물었습니다. 야, 우진아.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준호야, 나
북한 가려고.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친 짓이야, 우진아. 잡히면 끝이라고. 감옥 가는 거야. 그래도 가야 해. 우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왜? 대체 왜? 어머니니까. 어머니가 위독하시대. 준호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조심해, 진짜. 꼭 살아서 돌아와. 약속해. 그래, 약속할게.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토요일 새벽 5시 인천공항. 우진은 중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배낭을 머리 위 선반에 올렸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남산타워의 불빛, 한강의 물결,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평화로운 도시, 자유로운 도시. 우진은 생각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 도시를 다시 볼 수 있을까?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기체가 흔들렸습니다. 우진은 가슴 안주머니의 사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갑니다. 꼭 만나요. 꼭 데려올게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머니. 곧 만나게 될 어머니. 3시간의 비행이 3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중국 선양에 도착한 우진은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낯선 공기,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버스를 타고 압록강 접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는 덜컹거렸습니다. 비포장 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압록강. 8년 만에 다시 보는 그 강은 여전히 차갑고 무서워 보였습니다. 우진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시간을 달려 허름한 여관에 도착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이었습니다. 황석범이 2층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밤 2시. 여기서 30분 거리입니다. 황석범은 지도의 도하 지점을 빨간 펜으로 표시했습니다.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교대 시간은 확실합니까? 우진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100% 확실합니다. 걱정 마세요. 우진은 배낭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현금, 충전기, 지도, 사진. 모든 게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녁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며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 7시, 8시.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밤 11시 30분이 되자 황석범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출발합시다. 늦으면 안 됩니다. 어둠 속을 30분간 걸었습니다. 손전등도 켜지 않았습니다. 달빛에 의지해 걸었습니다. 황석범이 앞장섰습니다. 우진이 뒤를 따랐습니다. 압록강의 물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철썩철썩. 우진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부터 혼자 가셔야 합니다. 황석범이 손전등을 켰습니다. 건너편에서도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3번 깜빡였습니다. 신호였습니다. 우진은 강물로 들어갔습니다.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얼음물이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8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총소리, 어머니의 목소리, 공포.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허벅지까지 차올랐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람이 없었습니다. 우진은 해군 출신이었습니다. 군 복무 시절 생존 훈련을 받았습니다. 상관이 말했었습니다. 바람이 없으면 방향 감각을 잃는다. 바람은 자연의 나침반이다. 우진은 멈춰 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바람이 불어야 하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진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멈춰. 손들어. 인민군 병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우진의 피가 식었습니다. 총구가 우진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교대 시간이 틀렸어. 황석범이 거짓말을 했어. 우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함정이었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병사가 다가왔습니다. 나와. 당장. 움직이지 마. 병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긴장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진의 손이 물속에서 무언가를 잡았습니다. 주먹만 한 돌멩이였습니다. 매끄러웠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병사가 더 가까이 왔을 때 2미터쯤 떨어진 거리. 우진은 허리를 숙이는 척하며 돌을 집었습니다. 해군에서 배운 투척 훈련이 떠올랐습니다. 정확하게. 힘껏. 그리고 있는 힘껏 던졌습니다. 휙. 돌이 병사의 이마에 명중했습니다. 탁. 으악. 병사가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총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진은 재빨리 강을 건넜습니다. 물을 헤치며 달렸습니다. 북한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젖은 옷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달렸습니다. 뒤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침입자다. 잡아라. 총 쏴. 손전등 불빛이 사방에서 번쩍였습니다. 우진은 눈 덮인 언덕을 향해 달렸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젖은 옷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조금만 더. 그 생각 하나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추격이 계속되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궁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언덕을 올랐습니다. 나무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달렸습니다. 철조망 앞에 도착했습니다. 우진은 배낭에서 망치를 꺼냈습니다. 수건으로 손을 감쌌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맨손으로 철사를 비틀자 손바닥이 찢어졌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간신히 철조망을 통과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오프라인 메신저였습니다. 남쪽 언덕 20분. 북서풍 따라. 냄새로 방향 잡아. 장윤호였습니다. 8년 전 우진이 구해준 조선족. 그가 돕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소금 냄새를 맡으며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해군에서 배운 생존 기술이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추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 덮인 경사면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나무에 부딪혀 멈췄습니다. 허리를 다쳤습니다. 일어서기 힘들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눈물과 땀이 뒤섞였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절뚝거리며 달렸습니다. 언덕 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 계시다. 8년 만에 보는 고향 마을이었습니다. 우진은 조심스럽게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낡은 대문 앞에 섰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나무 대문. 어릴 적 손때가 묻었던 그 문. 우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누구요? 늙고 떨리는 어머니의 목소리. 8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우진이냐? 문이 열렸습니다. 8년의 세월이 새겨진 어머니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하얗게 샜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진짜 우리 우진이 맞냐?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8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우진아.
그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8년 전 그대로인 낡은 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우진은 휴대폰으로 서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명동, 강남, 한강.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런 세상도 있구나. 네, 어머니. 저기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창문으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보이부였습니다. 이순이 동무 계십니까? 문 여시오. 우진은 급히 다락방으로 숨었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보이부 최영철과 부하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들이 왔다는 제보를 받았소.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은 8년 전에 죽었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증거가 있어. 최영철은 어머니를 연행했습니다. 다락방에 숨은 우진은 주먹을 깨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끌려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우진은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들키면 모든 게 끝이니까요. 다락방에서 우진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돌아가야 어머니가 산다. 어머니를 구하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자신이 남한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고백하는 것. 장윤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연행됨. 나는 귀국. 장윤호의 답장이 왔습니다. 2시간 후 북쪽 산 은신처로. 우진은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산속 은신처에서 장윤호를 만났습니다. 장윤호가 준비한 옷가지와 중국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8년 전 은혜를 갚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다시 압록강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지점이었습니다. 장윤호가 안내한 곳. 정말로 북서풍이 불었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느끼며 강을 건넜습니다. 성공적으로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여관으로 돌아갔지만 황석범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여관 주인이 말했습니다. 아침에 떠났어요. CCTV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우진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선양공항으로 급히 이동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기내에서 우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체포될 거야.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사복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강우진 씨 맞으시죠? 네. 동행하시죠.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수갑은 채우지 않았지만 연행이었습니다. 남대문 경찰서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수사관 서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중국 다녀오셨죠? 목적이 뭡니까? 개인적인 일입니다. 서태준은 추궁했습니다. 탈북자가 북한 접경 지역에 갔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우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네.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변호사 선임하시겠습니까? 한편 북한 보위부 조사실.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최영철이 추궁했습니다. 아들이 언제 왔소? 아들은 죽었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하지만 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시각 중국 선양. 황석범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잘 넘어갔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속대로 입금하겠네. 황석범은 비웃었습니다. 멍청한 놈. 모든 것이 계획된 배신이었습니다. 다음 날 조사실로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조민재. 30대 후반의 인권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강우진 씨, 제가 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민재가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북한에 갔습니까? 우진은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위독 소식, 브로커 황석범, 압록강 도하, 어머니와의 재회, 어머니 연행. 모든 것을요.
조민재가 말했습니다. 효심이었군요. 하지만 법적으론 매우 불리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혹시 증거가 있습니까? 브로커가 배신했다는? 우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위성 메신저 로그 위치 데이터, 통신 기록, 황석범의 통신 주파수, 바람 데이터. 북서풍이 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없었습니다. 해군 출신이라 바람과 냄새로 방향 잡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조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전략가군요. 하지만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조사 일주일째 되는 날, 서태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입장했습니다. 강우진 씨, 북한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우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는요? 서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처형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우진은 의자에서 무너졌습니다. 흑백 사진을 꺼내 응시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가지 말았어야 했다. 내가 어머니를 죽인 거다. 조민재가 위로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말을 100% 믿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진은 유치장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사진을 응시하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어머니의 웃음, 따뜻한 손, 시장에서의 모습. 나는 효자가 아니라 불효자야. 우진은 자책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사 2주일째 되는 날. 조사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조민재 변호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강우진 씨, 태국에서 국제전화가 왔습니다. 누구한테서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조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십니다. 우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태준도 일어났습니다. 조민재가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노이즈가 섞인 소리.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강우진 찾습니다. 저는 박순희입니다. 어머니. 우진이 소리쳤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살았다.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통역관을 통한 어머니의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보이부에서 풀려난 뒤 탈출했습니다.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 여기까지 왔습니다. 서태준이 물었습니다. 왜 풀려나셨습니까? 아들이 간첩이 아니라는 증거를 보이부가 찾았답니다. 서태준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북한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마를 만나러 왔습니다. 내가 아파서. 간첩 행위했습니까? 아닙니다. 내 아들은 그저 엄마를 만나러 온 것뿐입니다. 조민재가 물었습니다. 브로커 황석범을 아십니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압니다. 그자가 우리를 보이부에 팔았습니다. 확실합니까? 제 귀로 들었습니다. 보이부 최영철이 그자에게 약속대로 입금하겠다고 했습니다. 서태준이 말했습니다. 간첩 혐의 없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변경. 우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뉴스 보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탈북 8년 만에 북한 재입국 효심인가 위반인가? 온라인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효자다. 처벌하지 마라. 어머니를 구하러 간 게 죄인가? 여론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기소유예. 구속은 하지 않음. 우진은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남아있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조민재도 동행했습니다. 입국장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우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우진이 달려갔습니다. 포옹했습니다. 우진아. 여기가 한국이구나. 어머니가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게 진짜 하늘이구나. 공항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둘만의 세계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다시는 안 놓을게요. 재판 당일,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맨 앞줄에 휠체어를 탄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우진은 피고석에 앉아 흑백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영화의 첫 장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검사가 논고를 시작했습니다. 피고 강우진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동기는 순수했습니다. 효심이었습니다. 정상 참작을 요청합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우진이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만나러 갔을 뿐입니다. 8년 동안 그리웠습니다. 법을 어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어머니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민재가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법은 사회를 지킵니다. 하지만 사회는 사랑으로 지켜집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위성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브로커의 배신, 보위부의 함정. 피고는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효자입니다. 판사 정윤석이 긴 숨을 쉬었습니다. 피고 강우진. 네. 피고의 행위는 명백히 위법입니다. 우진의 표정이 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선합니다. 방청석에 숨이 멈췄습니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이 폭발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어머니가 오열했습니다. 우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민재와 악수했습니다.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우진이 말했습니다. 다시는 법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다시 태어나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한 달 후, 작은 아파트에서 우진은 어머니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냉장고는 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일요일 오후 한강공원. 우진은 휠체어를 밀며 걸었습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우진아, 이게 진짜 하늘이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우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어머니. 이게 진짜 하늘이에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시는 놓지 않을게요. 절대로. 카메라가 하늘로 이동합니다. 푸른 하늘, 흰 구름. 자막이 나타납니다. 국경을 넘어선 사랑. 그것이 통일의 시작입니다. 법은 죄를 묻고 세상은 사랑을 칭찬했습니다. 흑백 사진이 컬러 사진으로 변합니다.